농촌 유토피아의 취지와 목적이 좀 어떤가요? 농촌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농촌이 다 이제 소멸 위기에 있어요. 다 도시로 집중되니까. 그래서 그런 농촌을 일본에서는 한계 농촌이라고 그래요. 뭐 한계에 도달한 거죠, 이제 농촌이. 우리 한국에서는 뭐 소멸 위기 농촌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도시로 다 집중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농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노령화, 뭐 젊은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학교도 없어지는 거고, 학교도 없어지고 뭐 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만 있고, 그러면 뭐 지역 경제가 또 이렇게 완전히 또 쇠퇴할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농촌이 공동화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렇게 되면 이제 도시에만 다 집중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죠.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게 바로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도시하고 농촌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조화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이 상보적이 되어야 돼요. 상호 보완적이 되어야 되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농촌 유토피아 사업은 도시와 농촌의 어떤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도시의 문제점은 너무 이제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중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만일에 코로나 사태 같은 게 발생하면은 뭐 걷잡을 수 없이 도시는 퍼져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주 뭐 질이 안 좋은 일자리밖에 없는 거죠. 점점 좋은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는 문제가 있고, 교육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애들이 자연 속에 있지도 않고 좋은 환경 속에 있지도 않으니까 아주 그 교육의 질도 뭐 완전히 입시 위주의 그런 교육이니까 사실 굉장히 낮죠. 거기다가 뭐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물 문제 포함해서 환경은 또 얼마나 더 나쁩니까? 도시의 총체적인 문제점이에요. 근데 시골에서는 오히려 그런 게 좋아요. 시골 학교에는 뭐 진짜 뭐 몇십 명 안 되니까 교육의 질이 엄청 높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시골의 문제점은 인구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다 고령화되고. 만일에 도시에서 사람들이 시골로 내려오면은 시골의 인구도 증가하고 또 학교도 살아나고 또 시골의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니까 다시 말해서 도시의 문제점 또는 시골의 문제점들을 갖다가 오히려 서로 이렇게 합치면은 해법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촌이 솔루션이에요. 해법이고 탈출구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일자리 없어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려오면은 농촌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학교가 사는 거니까 오히려 도시의 문제점, 농촌의 문제점이 서로 문제가 아니라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도시의 문제점도 해결되고 과밀 현상이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시골에서는 인구가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거죠. 학교도 살아나는 거고 이거는 서로 윈윈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까지는 다 도시가 문제다, 농촌이 문제다 그랬지만 오히려 이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도농 간의 어떤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게 이 농촌 유토피아 사업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외에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앞으로 발현한다는 얘기죠. 궁극적인 해답은 이건 비어있는 공동화되어 있는 농촌으로 도시 사람들이 이렇게 옮겨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것이냐, 또는 무슨 뭐 바이러스의 힘으로 이렇게 강제로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제 사람들 생각이 바뀌겠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때 농촌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이러스가 역설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던 어쨌든 바이러스가 역설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기회를 제공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함양이나 이 지리산 주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혀 이제 확진자가 없어요. 지리산 주위에서는 없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는 서울시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인구가 250분의 1도 안 돼요. 서울시에 비해서. 그래서 면적은 우리가 25% 더 넓어요. 서울시보다. 그렇지만 남쪽에 지리산이 있고 북쪽에 덕유산이 있고 1000m 넘는 산이 함양에서 제일 많아요. 전국에서 함양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라기보다는 자연적 거리두기가 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이러스의 어떤 확산이 어렵겠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이런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 발생될 거기 때문에 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도시에서 항상 그래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세상사가 음이 있으면 양이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도시 집중 현상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시골 쪽으로 분산되는 그런 어떤
그 효과나 반응이 반드시 있을 거다. 그렇게 우리 인류가 이거 존재할 수 있어요. 자녀 문제 포함해서 특히 어린 자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제는 교육입니다. 교육 다른 거 없어요. 교육인데 세 가지 교육이에요. 하나는 학교 교육, 그다음에 하나는 사회 교육이 있어야죠. 사회에서. 그다음에 하나는 가정 교육. 이 세 가지 교육에 딱 맞아야지 정말 온전한 한 그 완전체로서의 그런 인간이 탄생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뭐 학교 교육 도시에서 제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시골 교육도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학생이 없으니까. 합반하고 이래가지고 뭐 교육이 되겠어요, 이게? 친구가 없는데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 그런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학교 교육도 안 되고, 그러다 가정 교육 됩니까? 다 뭐 맞벌이 하고, 뭐, 전부 다 뭐 그냥 뭐 돈 벌기 바쁘고, 부모들도 바쁘고 하니까 가정 교육 안 됩니다. 요새 가정 교육 됩니까? 공공시설에 가서 아이들 하는 거 보면은 가정 교육도 안 되죠. 그렇다고 그러면 사회 교육이 제대로 되느냐? 사회 교육도 안 되잖아. 세 교육 중에 한 개도 제대로 되는 게 없는데,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클 수가 없죠. 성찰하고 명상하고 좀 침잠하고 이런 과정을 우리도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성인들 중에서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은 1%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뭐 또 아직까지 이제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스스로 예를 들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또 숙성 과정으로 나아간다는 것도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내가 이야기했던 학교 교육이나 가정 교육이나 사회 교육이 가정교육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의 문제를 가정교육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내려놓을 부분이 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교교육, 사회교육, 가정교육이 삼일체가 되어서 한 사람을 이렇게 키워내야 되는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다 나선다. 나서서 키우잖아요. 실제로. 뭐 내 아이, 너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마을이 사회죠. 그 다음에 가정에서 교육을 하는 거고 또 학교에서 옛날에 3일째 교육이 됐다라니까요. 진짜 그게 향교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뭐 완전히 분리돼가 있고 그것마저도 작동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자녀 교육 부모와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흑설리 엘데스 흑설리 같은 사람이 이야기했었는데 흑설리 같은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교육인데 그 중에서도 생태 교육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오래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태 교육이 뭐냐? 우리 지구상에 일어나는 뭐 인류의 모든 문제점들은 사실 어릴 때부터 그런 생태 교육을 받으면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져요. 지구 생태계 내에서 잘 어우러져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그 생태계의 중요한 이제 특장이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특장 중에 하나가 종 다양성입니다. 바이오 다이버시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리고 생태계는 정말 다양한 종이 이렇게 자라 있으면서 서로 어우러져서 이렇게 서로 살잖아요. 그게. 뭐 A가 없으면 B가 못 살 수 있고 그런데 정말 다양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 인간 생태계를 보면은 종 다양성을 인정을 안 해요. 정말 그 빈부격차부터 해가지고 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래가지고 또 인종차별부터 해가지고 또 종교차별부터 해가지고 다양성을 못 봐요. 그걸 못 봐요. 그게 종 다양성 생태계에서 배워야 이렇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야 된다. 뭐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 하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이 안 돼 있어요. 뭐 생태 교육. 저는 이제 생태계의 특장을 배우면은 그게 생태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첫 번째가 종 다양성입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심바이오시스라 그러는데 공생 또는 상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생태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생이나 상생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멸종되어 가면은 다른 동식물들이 못 살게 되고 일본 인간도 못 살게 되는 거죠. 다 공생하고 상생하고 있어요. 생태계를 보면은 건강한 생태계는. 근데 인간 생태계는 이 심바이오시스라는 상생이나 공생이 되느냐? 안 그렇잖아요. 점점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그런 빈부 격차가 처음에는 옛날에는 70대 30이라고 그랬어요. 30%가 70%의 부를 다 갖고 있다고 봐야죠. 근데 지금은 20대 80이 됐어요. 요새는 10대 90이라고 합니다. 10%의 사람들이 90%의 부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빈부 격차가 점점 심해져요. 그럼 나머지 90%는 공생이나 상생이 아니라 기생하게 돼요. 10%에. 그러니까 공생사회가 아니에요. 상생사회가 아니고 기생사회예요 지금은. 근데 생태계는 안 그렇거든요. 건강한 생태계는 공생, 상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생이나 상생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생태계에서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 생태 교육이. 그렇게 이제 첫 번째는 종 다양성, 두 번째는 이제 상생,
공생. 그게 생태계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이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항상성, 호메오스테이시스라고 그래요. 항상성, 호메오스테이시스라고 그러는데 그 오뚜기죠. 항상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오뚜기처럼. 그 예를 들어서 가이아 이론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구가 이렇게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햇빛이 태양에서 오면은 지구가 표면에 하얗게 덮이면은 햇빛이 다 반사될 거 아니에요. 검은색이 아니니까. 그럼 지구 온도가 한없이 내려가요. 지구 온도가. 그러면 뭐 아주 추워져서 사람들이 못 살게 될 정도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바다가 전 세계에서 70%잖아요. 표면적으로 봐가지고 육지가 30%고 그러면 바다의 표면에 플랑크톤이 색깔이 진하게 변합니다. 색깔이. 그럼 색깔이 플랑크톤이 검게 변하니까 햇빛을 그만큼 많이 받겠죠. 대륙에는 눈이 있어가지고 반사하지만은 지구 전체로 볼 때 70%의 바다는 색깔이 검게 변함으로써 그 플랑크톤이 많이 번성을 해서 햇빛을 그만큼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온도가 딱 일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겨울의 온도가 오묘하네요. 예를 들어서 뭐 겨울의 온도가 영하 5도다 하는 게 근데 만약에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면 영하 10도, 20도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겨울에. 네. 그러면은 뭐 얼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표면에 얼었으니까 다행인데 뭐 계속해서 추워지면은 뭐 밑에까지 얼어버릴 수 있으면 물고기 하나도 못 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건 항상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구 생태계는 절묘하게 바다가 뭐 그렇게 오염이 되어도 바다에 뭐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바다에 들어가면은 오염물질 들어가면 pH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데 pH가 만약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면은 pH를 중화시킬 수 있는 물질이 밑에서 녹아 나와요. 석회가 녹아 나오든지 이를테면 칼슘이 녹아 나오든지 항상 바다의 상태를 똑같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 해양이 그렇게 육지에서 많은 오염물질이 들어가도 이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바다가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이유가. 근데 육지 가까이 바다는 막 오염되잖아요. 그거는 뭐 이렇게 자정 능력이 이렇게 깊이도 안 되고 물이 이렇게 순환도 안 되니까 호수라든지 연못이라든지 연안은 이렇게 막 오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구 전체로 보면 그런 이제 항상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그런 항상성, 자정 능력을 파괴할 만큼 뭐 생태계나 환경이 파괴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이 엄청나게 파괴시키잖아요. 뭐 자본주의의 속성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구가 자꾸 문제가 되고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러니까 그런 항상성이라는 게 전혀 존재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배가 기울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 번째가 순환성이에요. 지구 생태계는 다 순환합니다. 질소나 인 이런 영양물질도 뭐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 질소가 뭐 79% 있어요. 산소가 21% 있는데 그 지구라는 게 진짜 절묘합니다. 딱 21대 79가 돼야 맞는 거예요. 만약 공기 중에 산소가 23%가 됐다. 그럼 우리가 산소 많으니까 좋아지네. 그럼 화재가 훨씬 많이 일어납니다. 산불이 훨씬 많이 해요. 지구가 못 살아요. 딱 21대 79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항상성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석탄 태우면서 자꾸 높아지잖아요. 그걸 깨니까 지구온난화가 자꾸 생기듯이 그게 너무 항상성 자정 능력을 넘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질소든 인이든 어떤 물질이든 간에 다 순환해요. 질소가 79로 공중에만 있으면 뭐해요? 땅에 있어야 질소 비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럼 그걸 질소를 고정한다 그러는데 그게 뭐래요? 뿌리 혹박테리아 아니에요. 콩가에 있는. 그러니까 그런 뿌리 혹박테리아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잡아가지고 땅속으로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이게 질소가 공기 중에 있다가 땅으로 들어갔다가 또 공기로 갔다가 계속 순환하는 겁니다. 공기도 순환하고 물도 순환하고 질소도 순환하고 인도 순환하고 그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근데 우리 현대 사람들이 사는 거는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생산하잖아요, 우리가. 생산하면 제품을 그 다음에 소비하잖아요. 소비하고 나면은 폐기하잖아요. 쓰레기가 되잖아요, 이게. 쓰레기가 되니까 생산, 소비, 폐기 끝이에요. 쓰레기로 되면은. 근데 생산하고 소비되고 이게 다시 재활용돼서 다시 생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리사이클링이 돼가지고. 그게 순환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류 사회는 생산, 소비, 생태계는 그렇게 돼요. 생태계는 뭐 나무가 자라서 뭐 나뭇잎이 떨어지고 나무가 죽으면 다시 다 썩어가지고 퇴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이 되고. 그래서 또 나무가 나고 순환형 사회죠. 네. 생태계라는 거. 인간은 생산, 소비, 폐기만 계속되고 폐기라는 말은 쓰레기니까 계속 쓰레기가 되면 엔트로피가 높아진다. 그렇죠? 그 엔트로피가 높아지면은 그만큼 우리의 지구의 수명이 사실은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뭐 지구 생태계에서 뭐 어쩔 수가 없죠. 열역학 제2법칙이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이런 순환 구조를 통해서 엔트로피의 증가 속도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뭐 너무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럼 뭐 지구의 자정 능력을 벗어나니까 항상성이 잃어버리는 거죠. 호메오스테시스 했던 게. 이렇게 생태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사실 그런 순환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사에서도 자본주의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본주의가 생산 소비 폐기니까 이런 걸 이제 좀 근원적으로 바꿔주는 게 뭐 생태사회주의 뭐 이런 거 있어요. 그죠? 완벽한 대책은 아니지만 생태사회주의 이런 게 바로 이 경제체제에서도 생태계 생산 소비 분해 순환 사이클을 갖다 도입한 게 생태사회주의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 그 생태계 그런 중요한 특장들 중에서 우리 교육에 반영해야 될 게 교육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 생태계 원리를 교육하면 된다니까 아이들한테. 그게 진짜 참교육에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는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태계에도 영성이 있다. 영성이 있으니까 가야처럼 그런 또 존재, 그런 이론이 존재하는 거죠. 스스로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지속 가능하기 위한 그런 어떤 체제,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그런 게 사실은 생태계의 영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우주의 질서, 또 뭐 윤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실은 영성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영성 뭐 영적 이런 거 이야기하면 또 거부감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뭐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쨌든 그 영성까지 포함해서 5가지 생태계의 특징이 있다. 특장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런 특장을 우리 인간 생태계이고 또 교육 생태계로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